그럼 이제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울림캠프의 김철규 회장 후보님, 유유정 부회장 후보님입니다.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소원캠프의 노찬호 회장 후보님, 장필나 부회장 후보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도 괜찮으시다면 호명하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청중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학생회 실소호 총학생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강승민 총동현 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자치회에서 네, 아직 안 오셨고요. 네, 학부협력회에서 김예진 학부협력회 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한동신문사에서 남모온 편집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상의회에서 박찬희 상의회 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RC협력회 카이퍼 칼리지의 서유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나와주신 패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첫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울림층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5분이며 1분 전에 시점에 구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동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7대 총학생회 선거 캠프 기호 1번으로 출마하게 된 정회장 후보 김철규라고 합니다. 우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출마의 변과 저희가 왜 나가게 된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공약집과 또 연설과 또 기숙사 내용에 대해서 또 많이 언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왜 이거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또 얼마큼 우리가 한동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것을 이렇게까지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신학을 준비하고자 하였던 학생이었습니다. 조금 더 사역을 하고 싶었고 빨리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한동에 오게 되었고 사실 1학년 때까지는 한동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졸업해서 우리 신대원에 가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한동을 사랑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한동의 내리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한동은 이러한 곳이구나. 정말 한동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대학의 칭함에 걸맞는 그런 대학교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한동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2021년도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통해서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이 약해졌다라는 사실들은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되게 슬펐습니다. 한동은 이런 곳이 아닌데 한동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대학에 맞게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그 원대한 슬로건에 맞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이 코로나라는 그 한 가지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좀 많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나왔습니다. 사실 이 총학생회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의 수많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고 또 거기서 저희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색깔만의 그 형태만의 한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은 한동다운 그런 곳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캠프를 준비하였고 더 나아가서 한동이 한동다워지려면 우리의 슬로건을 먼저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슬로건이 저희 제일 가치는 다시 한번 와이나 치니토롤드를 외쳐서 우리 학우님들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고민하고 깊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슬로건을 바라만 봐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대학에 맞는 한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치는 교제입니다. 제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내리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교제 부분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향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저 그 두 가지의 가치를 잡고 준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위해서 저희는 수많은 공약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많이 검토하였고 또 많은 부서들과 많은 많은 이제 이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동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여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실현 가능성 검토도 충분히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울림의 슬로건은 우리의 울림이 세상의 울림으로 라는 슬로건입니다. 제가 이 슬로건을 잡았을 때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한동인이기에 저희는 이 슬로건을 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울림으로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울림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허망한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한동이면 이성적인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총학생회를 준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소원 측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동일하게 5분이며 역시 1분 전야 시점에서 구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공청회에 참석하신 그리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한동 공동체 여러분, 저는 제27대 총학생회 후보 수원의 정회장 후보 노찬우입니다.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 한동을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한동이 변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앞으로의 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제27대 총학생회 후보 수원은 한동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본질과 방식을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의 모습을 단순히 현재와 비교해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잡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비전을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나가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변화할 것입니다. 내년은 재정비하고 재구축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달라질 것은 단 하나고 그것은 전부입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재검토와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새로운 기회로 삼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동인 여러분, 저희 수원은 하나님의 대학, 글로벌 대학,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동을 보고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공약들에 담았습니다. 공약들에는 소원이 제시하는 4대 가치와 여러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방향성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성공을 누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의 실패를 누가 함께 위로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소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동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부회장 후보 장빛나입니다. 벌써 한동에서 지낸 지도 4년이 되어갑니다. 빈터,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인 한동이 세워진 지도 어느덧 26년입니다. 수많은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한동에서 우리 한동인 또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동은 참 귀한 곳입니다. 서로 다른 인생들이 만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더 연약한 자를 인정해주고 보듬어주는 곳이 바로 우리 한동입니다. 또한 한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제자를 기르는 하나님이 중심 되신 대학입니다. 저는 이 한동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하나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동의 지체들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배웠습니다. 저는 졸업하기 전에 한동에서 배운 하나님 하나됨의 가치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동인들이 한동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개인과 한동,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데에 쓰임받는 한동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바람으로 부회장직에 출마하였습니다. 옛것들로는 더는 미래를 가늠할 수 없을 때에 우리 한동인은
부르심과 소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빈터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한동이 세워진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때에 새로운 소망을 얻는 우리 한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소원은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하나됨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 한동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되었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갈 때에 남들보다 아프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이 되고 더 훈련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교육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한동과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소원이 하나 되겠습니다. 먼저 소원이 기도하고 부르짖겠습니다. 먼저 소원이 사랑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캠프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추첨한 순서에 따라서 소원 측에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21학번 김주원 학우님께서 해주셨고요. 질문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든내기 헬스를 진행한다 하셨는데 2021학번에 많은 남학우들이 군대에 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예기들은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며 이미 친해져 있습니다. 새삼들도 대부분 졸업해서 학교에 없는 상황에 정든내기 한스트가 진행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진짜 한동의 한스트 문화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2분 동안 해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1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든내기 한스트는 새내기를 제외하고 종교생이 참여하는 한동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한스트입니다. 이것은 한스트의 내용과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한스트에서 배웠던 그런 가치들을 다시 되새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때 한동의 학생들은 동기 세대들과 우리가 한동에 온 이유와 가치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우리의 진로와 비전을 찾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가면서 한동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조금 더 보충 설명하자면 학우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본인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간 동안에 정든내기 한스트가 진행되면 어떡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행사를 매년 이제 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학생지원팀과 경력개발팀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군대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정든내기 한스트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울림 측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21학번 김주원 학우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질문 내용에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내에서 다양하고 꾸준한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영화를 상영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읽어드릴게요. 또한 포항대학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영하신다 하셨는데 내년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에서만 해당 버스를 이용하게 될 확률이 큰데 그 과정에서 평일에 버스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고요. 네. 여기 추가적으로 다른 대학들과 연관이 있는 공약인 만큼 다른 대학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실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총 2가지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해서 말씀드리면 됩니까? 네, 그러면 다들 좀 이슈가 어떻게 보면 있는 포항대학 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 이제 복지 파트에 1 공약으로 내걸었던 버스 공약은 포항대학을 잇는 셔틀버스는 한동대학교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시의 예산으로 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포항시는 현재 포항시의 목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항 지역에 있는 대학의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2012년도와 13년도 그 전에는 이제 포항 대학에 있는 회장들의
그러한 연합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회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었고 그걸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포항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시는 연합을 위해서 이 셔틀버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먼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KTX역과 시외버스 터미널 부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포항시는 이거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자, 포항시는 주소 바뀌 운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예정했던 그러한 생활관에서의 주소 바뀌 운동도 충분히 다른 대학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점을 봤을 때 포항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은 한동대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타 지역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만 포항시가 생각했을 때는 유입하는 목적으로서 그 노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포항시가 진행이 되는 거다 보기 때문에 평일에도 가능합니다. 제가 평일에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일에도 제가 필요한 이유는 한동대학교 학생들 중에 평일에 집을 가는 학우님들이 무조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주기 위해서 평일에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후보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첨 결과에 따라서 먼저 A측의 주도로 8분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에는 주도권을 잡으신 쪽에서 타 후보자들 중 누가 답변을 진행할지 정해주실 수 있으며 답변을 중간에 중지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8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정혜경 우리 노찬 후보님은 제가 이전부터 알아왔던 사회였습니다. 제가 정말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친구이고 더 나아가서는 배울 점도 많은 친구이죠. 그래서 같이 경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한동을 위한 경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에 있어서 질문 드리기 전에 출마전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소원 측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혜장 후보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의미는 일단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의 의미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한동인이라는 점, 그리고 동행자라는 점, 고난의 동참자라는 점에서 98년도에 한동인의 결의에 나왔었던 우리는 하나이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곳에서 모였지만 우리가 같은 한동인으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됨의 가치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같이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티에 나와 있는 클럽 페어이라는 공약 어떻게 되게 흥미로운 또 좋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정 후보님. 네. 먼저 클럽 페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럽 페어는 일단 국제 학생들을 위한 공약으로 언어 장벽과 음악 기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학기 총동연 총무님과 총괄 연합회 회장님과 논의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공약입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동아리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경비 혹은 이제 선물 공유 프로젝터 같은 학생 교육 개발원과에서 이제 동아리 지원금을 조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거의 공약의 근본은 글로벌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원은 동아리 학생들에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2주에서 4주라는 그 시간 동안 과연 외국인 학생들이 그 동아리에 대해서 그 동아리를 제대로 참여할 수 있고 그 50만 원, 100만 원인 것이 100만 원의 그 예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인 설명 정혜정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럽페어에서 2주에서 4주의 기간 설정한 것은 동아리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16주 동안에 완전히 참여하는 동아리를 생각하게 된다면 동아리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을 총 동아리한테 지원할 때 기획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고 지원금의 50만에서 100만 원 정도 액수가 정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국제 학생들이 기획한 프로그램 구성을 국제 학생들은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적은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 클럽 페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과 함께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그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뽑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아리는 과연 몇 팀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국제 학생들의 수요부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학생분들께서 이 부분을 원한다고 하셨지만 과연 열리는 그 수요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수요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동아리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고 그 2주에서 4주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동아리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그런 기간을 정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그 2주에 4주라는 것이 동아리를 위한 것, 동아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로 2, 4주를 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글로벌 학생들은 2, 4주를 겪으면서 난 동아리를 즐겼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동아리 중에는 공연 동아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공연 동아리의 특성상 아기 동아리 수와 실기 수가 있는데 실기 수가 아기 동아리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실기 수가 외국인 학생들까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과연 이거를 검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정훈.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동아리 클럽 페어라는 것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16주라는 한 학기를 봤을 때 4주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동아리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총동연과 함께 논의 중인 부분은 방학 중에 진행하는 것도 역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수강 신청 지원제에 대해서 우리 부회장 후보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수강 신청 지원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취소 지연제는 이 표를 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취소 지연제는 한동에 안호코드가 위반되고 있는 사항이 몇몇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에서 착안된 공약입니다. 그래서 고학번의 학우님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수강 신청을 하고 그것을 후배에게 주는 문화가 생겼다든지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 수강 신청을 한 내용을 매매를 하는 경우가 몇몇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강 신청 지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수강을 신청한 이후 시점부터는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에 만약에 여석이 발생했을 경우 그 여석에 관해서는 누적되지만 그런데 수강 신청을 그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느냐? 그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15시, 18시, 21시 중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녀석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할 경우 그 특정 시간에 모여서 그 수강 신청한 내역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한동의 안호코드를 수호할 수 있는 정말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취소 기간과 재신청 기간이 따로 존재한다는 건가요? 취소 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고 그럼 잠시만요. 그렇게 되었을 때 9시, 12시, 3시라고 하셨는데 그때 신청과 취소가 동시에 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이삭 죽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시간에도 이삭 죽기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3시, 9시, 6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분배하는 것은 오히려 이삭 죽기의 그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효성이 좋고 그리고 수강 신청에 대한 더욱더 좋은 반응이 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호코드 위반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구조를 변화를 통해서 위반 사례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혜정 후보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취소 제연제 시간이 끝났어요. 네, 시간이 종료되어서 다음 소원 측 주도로 8분간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울림챔프의 공약을 보면 70여 개의 공약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 중 7개 정도, 야식 코너, 심야약관 추가, 그리고 수영룸, 시네마 한도, 거리공연, 스포츠 행사 등이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면은 해결된 공약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공약 중에 10% 가까이가 공약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만약 악화될 경우에는 불가능한 공약이 아닌지 정의장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쟁점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똑같은 환경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시행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이 7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실행에서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악화될 수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위드 코로나만의 상황과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 저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학생회관 이제 식당에 연락을 문의한 결과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전면 대면화가 된다면 학과 운영 동안 정상적으로 하게 될 것이며 코로나로 인해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학관 확장 운영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공약이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이다 라고 답변해 주셨고 학생 식당은 총학생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 사항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사실상 총학생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생 식당 정장님과 문의를 걸쳐왔습니다. 저희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이제 소형룸 개방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당연시 누려야 될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결과 총학생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이후에 있을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화가 된다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되게 모호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위드 코로나가 정착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상황으로 오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저희는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코로나가 악화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교육부 산하기관 대학으로서 당연히 교육부가 지침하는 정부가 하는 그런 방역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듯 우리의 최선의 교제의 네, 가치를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부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공약 중 프로그래밍 교양 필수 수업 검토에 대해서 GLX 학부장 교수님께 받은 답변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 수업 개설은 전적으로 교수님들의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교수님들은 한동 대학생들의 미래와 트렌드를 고려하여 끊임없이 프로그래밍 과목을 발전시키려고 노력 중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 관심 등에 맞춰 커리큘럼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동 대학교의 교육 수준을 저하할 수 있다고 GLX 학부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공약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저희는 물론이고 앞으로 입학할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님께서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프로그래밍 교양 필수 수업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교수님과 미팅한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학우님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업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필요성을 느껴서 이 공약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교양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교수님과 미팅한 결과 프로그래밍 수업과 관련한 커리큘럼 등에 대해서 다 내부에서도 꾸준히 논의 중에 있으며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프로그래밍 수업이 사회에 나가서 앞으로도 저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동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줄여나가서 보다 나은 학생들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공약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교양 필수 수업에 이제 공약들에 기재된 내용에 보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부합하는 프로그래밍을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받은 답변에서는 학생들의 흥미, 관심들에 맞춰 커리큘럼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학생과 흥미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키퍼에서 커리큘럼 관련해서 조사를 돌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문과 학생들이 특히 자신들이 이 수업을 듣는 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수업들을 들을 때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수업에 있는 보조적인 역할들도 중요하고 또한 이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맞춰서 오로지 이거에 맞춰서 수업들을 만들고 커리큘럼을 개설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수업들이 이런 흥미와 관심을 조금 더 현재보다 더 유발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네, 앞서 말한 관점으로 영어 성적 학점 제한 폐지 공터 공약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들은 공인 영어 성적을 6학기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한이 걸리는 학점은 18학점입니다. 8학기를 해당 학점으로 채우면 총 144학점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제도를 너무 쉽게 없애려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부회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회장 후보님. 네. 졸업 영어 성적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6학기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건 졸업 후 취업을 할 때 필요한 성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졸업 영어 성적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졸업 영어 성적을 제출하게 되면은 졸업 후에 사실 영어 성적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상황들이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부모팀에 문의해본 결과 졸업이 가능한 학생들 중에 66%가 현재 졸업이 불가한 상황이며 이 중에 50%가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는 졸업 영어 성적을 현재 제출하지 않아도 학점 제한이 걸려도 학교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렇기에 영어 성적의 실효성을 저희는 더욱더 발휘하기 위하여서 6학기 이내에 제출하는 것보다 졸업 전에 영어 성적을 제출하면서 대학 이후 삶에 영어 성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한 학술 공약에는 지성을 갖춘 한동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점 제한을 없애겠다는 해당 공약은 후보님께서 추구하시는 더 나은 학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력을 퇴보시키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실력을 퇴보시킨다고 쉽사리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약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는 학점 제한 폐지를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올림책 주도로 8분간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회장 후보님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정회원 등록제 어떤 방식으로 정회원의 권한을 부여시킬 것인지 동등한 자료가 어떠한 기준인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회원 등록제는 저희 단독으로 실행되는 제도가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이 정회원 등록제는 여기 보이시는 판넬처럼 한국어 외국대학교, 한국어 외대, 그리고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한 공약입니다. 이것은 휴학생, 졸업생, 그리고 유해생도 대학생과 다름없이 학교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그럼에도 문화 행사와 참여들에 배제된다는 점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공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휴학생이어도 회비를 납부할 의무도 세칙에 적혀 있습니다. 정회원으로 등록된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문화 행사에도 차별이 아니라 배제됨이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네, 수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대학교 총학생 회칙의 제4조 1항에 따르면 본회원의 정회원은 해당 학기 한동대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부생들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학생 회칙을 바꾸실 건가요? 부회장. 네, 바꿀 예정입니다. 바꿀 회칙에 대한 그런 자세한 검토 사항은 다음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회원 등록제가 과연 회칙을 바꾸면서까지도 시행돼야 할 공약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이 정형 등록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휴학생들 또 저를 유예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과연 그에 대한 수요가 되게 비공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휴학생은 매 학기 다릅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의 휴학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요를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 친구들에게만 어떻게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정혜자 후보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해당 제도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수요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총학생회 집행부가 지속적인 홍보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정당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이 취득한 사람과 정회원 등록제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한 사람이 결국 같은 자격 조건을 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정혜자 후보님 그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자격을 가진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문화행사라든지 총학생회에서도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함께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연세대학교에서도 이미 실시해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거기서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예산, 어떻게 보면 휴학생들에게도 문화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학생 경비를 납부한 모든 그런 경비에서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회장. 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휴학생이 학생 경비를 내고 재학생이 학생 경비를 냈을 때 이 부분이 섞여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섞여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휴학생들만을 위한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 휴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특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학우님이 납부한 학생 경비는 총학생을 운영하는 학생 경비 납부자 대상 사업의 예산에 어떠한 기여도 어떻게 보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행사 예산을 직접적으로 기여한 기존의 정회원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조회장 후보님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우님께서 정혜정 후보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 납부된 비용이 정말로 그 재학생, 휴학생들과 그분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해당 학생들이 납부한 비용은 별도로 예산, 휴학생 회비 같은 것을 편성하여서 적절한 사용처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질문에 나온 것 중에 정등내기 한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여자 예산 인원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셨는지 어느 정도를 고려하고 계신지 회장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등내기 학습 같은 경우는 새내기를 제외한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해서 현재 학생지원팀과 경력개발팀과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예산 산출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 당선이 되고 나서 실현 가능성,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학교 본부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좀 논의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정등내기 학습 티를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학우님들께 돈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참여자 예상이 지금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여자가 만약에 내년 실질적으로 했을 때 적을 경우 그리고 많을 경우에 나타나는 유동성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적을 경우 또는 참여자가 많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여자가 만약에 너무 적을 경우 아니면 많을 경우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회장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학생지원팀과 경력개발팀에서 이미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선착순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할 거이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도 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학생회 집행부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행사를 얼마나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이 행사가 얼마나 더 짜임새 있게 구축되는지에 따라서 정등내기 한스트에 참여율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스트의 정체성
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 한스트는 어떻게 보면 한동대학교 고유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신입생들 800~900명, 또 스텝 100명, 새성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명 이상의 우리 학생들이 사용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과연 공략의 목적은 오프라인 한스트를 경험하지 못한 2021학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막 입학한 새내기 때와 현재 2학년, 3학년 신분의 차이는 참여율에 큰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혜정 후보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한 이유는 다시 한번 한스트 정등내기 한스트를 진행하면서 한동에 왜 왔는지, 그리고 그 한동에 온 이유,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진로 검사라든지 영상 검사, 적성 검사 같은 이런 검사들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원책 주도로 8분간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정치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의원 의원 선출을 팀장뿐만 아니라 팀 내 모든 인원을 선발함으로써 평의회 목적에 부합하는 선발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평의회 회칙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평의회는 팀장들의 모임으로서 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기구적, 정신공동체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평의원 회칙인 제4조의 1항을 보시면 평의회는 각 팀에서 선출된 대표, 곧 팀장으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평의회 목적을 포함한 회칙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해당 공약을 제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학생정치 가이드라인 또한 제작한다고 하신 후보님께서 회칙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시지 않은 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정의정 의원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었던 평의회 의원 선발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평의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평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구들의 견제 기구입니다. 하지만 그 평의회는 팀장들이 모이 속한 공동체로서 그러한 정치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팀장들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폭탄 돌리기와 같은 내가 하고 싶다라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여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팀장을 뽑히고 그 팀장이 결국 평의회 소속이 되는데 그런 평의회 소속이 그러니까 학생 정치에서 그런 견제 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의회 의원에 있는 친구들, 학우님들에게 다 기회를 제공해 줘가지고 학생 정치의 견제 기구를 잘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추가 친구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저희는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회칙의 내용을 보시면 평의회가 어떻게 보면 한동의 작은 국회로서 각 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팀장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 또한 담당하고 있고 감찰할 수 있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 내에서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인원이 선발만 된다면은 해당 부분에 이제 팀장의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팀장이 자동으로 평의회 의원이 되는 상황이라서 공백 상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의회 의원을 팀 내에서 선거를 함에 있어서 팀원이 나오지 않았을 때 대의원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초청을 통해서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백 상태를 유지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 고려되었는지를 질문드립니다. 네, 평의회에서 답변을 드렸을 때 팀장 제외는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저도 노찬우 정의정 후보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평의회는 지금 의장, 부의장, 총무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는 불가피하게 팀장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성김의 자리이지만 추가적으로 정말 평의회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견제 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뽑는 형식으로 그렇게 평의회 조직을 조금 넓혀가서 견제 기구에 대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 현재 팀장 장학금이 3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15만 원, 학기 말에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학생지원팀 교직원분께 문의한 결과 평의회 회의 참석 조건으로 학기 말 15만 원이 지급되는 것인데 평의회 의원이 달라질 경우 팀장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공약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도 역시 같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울림캠프에서는 팀장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15만 원으로 줄이고 15만 원을 새롭게